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의 뉴스 비디오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포츠 세계에서 중요하고 흥미로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다룰 주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젊은 축구 선수 이강인과 그의 팬들에게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강인은 현재 프랑스 생제르맹 PSG 클럽에서 활약하며 2022년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인해 이야기가 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역사적이고 로맨틱한 도시 파리에서는 22세의 축구 선수 이강인의 2022년 아시안게임 참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주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파리 생제르맹 클럽에서 뛰고 있으며 두드러진 인상을 남겼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클럽은 그들의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강인에 대한 열정적인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시간으로 5일 이강인이 소속된 한국 U-23팀은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 팀을 2대1로 이겼다라며 성공적으로 결승에 진출하는 추세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팀은 토요일 결승에서 일본팀을 만날 예정이라고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전부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팀의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클럽이 이강인 선수에게 보내는 깊은 애정과 강력한 지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팬들 역시 이강인이 아시안게임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이강인이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참가하기 전에 지역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많은 팬들이 이강인이 직면한 군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팬은 토요일에 일본을 상대로 패하면 이강인과 다른 한국 선수들은 군 복무를 완료하기 위해 18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한국의 이기를 강력히 지지하고 금메달을 획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의 대회에서 금메달을 타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강인은 2024년 파리 올림픽 또는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와일드카드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은 점차 군 복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그가 국방 의무 문제를 해결하기에 좋은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팀은 원활하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일본을 이기면 금메달은 선수들의 군 복무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을 그릴 것입니다. 이것이 PSG 클럽이 시즌 중에 매우 바쁜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을 중국으로 보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한 이유입니다. 이전 2023에서 24 시즌에서 PSG는 시즌 초부터 그를 주요 선수로 사용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PSG에게 있어 시즌 중에 이강인이 떠나는 것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이 군 복무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것은 클럽에 대한 천금 같은 기회를 열고 더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계 축구계에서 빛나는 이름 라이오넬 메시의 흥미로운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메시가 바르셀로나로 깜짝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돌연변 이적 복구 여부는 현재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의 MLS 플레이오프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는 6일 한국 시각 메시가 친정팀 바르셀로나로 깜짝 복귀할 수 있다면서 메시의 현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가 메이저리그 사커 MLS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하면 메시는 내년 1월에 바르셀로나로 임대 이적해 스페인에서 뛸 수 있다고 전했다. 유럽 축구 시즌과 미국 축구 시즌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유럽 축구는 가을에 개막하여 이듬해 봄에 폐막하는 추춘제 시스템을 적용한다. 반면 MLS는 봄에 개막하며 가을에 폐막하는 춘추제를 쓴다. 따라서 메시는 MLS 정규 시즌이 끝난 후 휴식기에 잠시 유럽 무대에서 임대 선수로 뛰다가 다시 MLS로 복귀할 수 있다. 과거 랜던 도너번, 데이비드 베컴 등 MLS에서 뛰던 선수들이 겨울 휴식기에 유럽 무대에서 뛸 수 있었던 이유다. 메시 임대 이적을 두고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호르헤 마스 인터 마이애미 구단주는 적극적인 입장이다. 마스 구단주는 메시가 바르셀로나 팬들과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채 바르셀로나를 떠났다. 옛 팬들과 인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메시 인생에서 바르셀로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클럽이다.
2000년에 바르셀로나 유스 아카데미에 입단하여 2004년에 프로 데뷔했다. 2021년까지 20년 이상 바르셀로나에서만 뛰었다.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무려 778경기 출전했으며 672골과 303도움을 기록했다. 우승컵도 수없이 들었다. 스페인 라리가 우승 10회, 스페인 구강컵 우승 7회, 스페인 슈퍼컵 우승 7회,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 4회, UEFA 슈퍼컵 우승 3회,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 3회 등을 달성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메시와 바르셀로나의 동행은 지난 2021년 여름에 마무리됐다. 서로가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다. 바르셀로나 구단 재정이 악화되어 메시 연봉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됐다. 메시가 연봉 삭감까지 추진했으나 바르셀로나는 그마저도 줄 형편이 아니었다. 결국 메시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PSG으로 이적해 2년간 뛰다가 올해 여름 미국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했다. 옛 바르셀로나 동료인 세르히옹 부스케츠, 호르디 알바도 메시를 따라서 인터 마이애미에 정착했다. 마지막으로 젊은 주인공 제이든 산초, 제이던 센초의 어려운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후 산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감독과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 1군 팀에서 제외되고 개별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 동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보도 매체 90미닛 퍼 매시즈은 지난 5일 한 보도를 통해 제이든 산초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원래 소속팀이었던 도르트문트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라는 재밌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이든 산초는 그의 도르트문트 소속 시절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맨유에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으며 나중에 영입에 실패하였지만 그 후에도 이 클럽의 호감은 계속되었습니다. 맨유 동향을 긴밀히 살펴보면 이들은 적극적인 구애 노력을 통해 결국 2021년 7월 제이든 산초를 성공적으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입의 대가로 알려진 이적료는 무려 약 1,200억 원이었습니다. 산초를 향한 기대감은 상당했으나 산초는 맨유에서 전혀 적응을 못한 채 뒤틀렸습니다. 그는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맨유 팬들로부터 먹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설적인 선수로 기대되었던 산초는 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중 이번 시즌에도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산초는 출전 시간 부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결국 에릭 텐 하흐 감독과의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산초가 번복이라고 주장하는 상황까지 발생시키면서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산초가 이번 시즌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텐 하흐 감독이 그제서야 훈련 상태와 그동안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아스널전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텐 하흐 감독은 또한 맨유에서 뛰기 위해서는 적합한 수준을 보여줘야 한다. 선수 선발 권한은 감독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초는 그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못했다라며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산초는 매우 화가 났고 SNS를 통해서 지금 읽고 있는 그 기사를 믿으면 안 된다. 완전히 거짓된 이야기다. 나는 이번 주 내내 훈련에 열심히 임했다 오고 히트업했습니다. 산초는 그뿐만 아니라 나는 희생양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더욱 강렬하게 밝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텐 하흐 감독은 산초를 용서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면담도 진행하였지만 양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 맨유의 단장과 대표까지 나서 산초와 텐 하흐 감독의 갈등을 풀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굵직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맨유가 공식 채널을 통해 제이든 산초는 그의 행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군 팀에서 제외한다. 그는 개인적인 훈련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 여러분의 건강 챙기시고 즐거운 일상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